새해 첫날 시어머니가 온 가족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지혜야, 너는 이제 일을 그만두고 나를 돌봐야 해. 큰딸이랑 작은아들은 바쁘니까 네가 해야지.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걸려온 시댁전화 52통. 왜 안 와? 내가 아픈데. 저는 박지혜 40살입니다. 결혼한 지 15년째 시댁의 둘째 며느리로 살아왔어요. 남편 민수는 셋 중 둘째 아들이고요. 위로는 시누이 선경 언니가 있고 아래로는 시동생 태준이가 있습니다. 새해 첫날 시댁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준비했습니다. 떡국용 육수부터 끓이고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쳤어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저는 전날 밤 늦게까지 야간 근무를 했지만 명절이라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지혜야, 떡국간이 좀 싱거운데. 시어머니의 첫 마디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조금 더 넣을게요. 에이, 매번 말해도 똑같네. 네가 요리를 잘 못하는 건 알지만 명절인데 좀 신경 쓰지. 저는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누이 선경 언니가 아이들과 TV를 보고 있었어요. 언니는 3년 전 이혼했지만 명절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떡국 맛있어요. 언니의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래, 고모가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많이 먹어라. 선경아, 너도 좀 먹어. 너 요즘 너무 마른 것 같아. 네, 엄마. 근데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요.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인데 팀장이 저한테만 맡기더라고요. 그래도 건강 챙겨야지. 지혜야, 선경이 좀 더 챙겨줘. 언니잖아.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동생 태준이는 늦게 도착했어요. 미국에서 MBA를 마치고 돌아와 스타트업을 운영한다며 항상 바쁘다고 했죠. 태준아, 우리 아들 왔네. 어서 와서 앉아라. 배고프지? 지혜야, 태준이 떡국 좀 더 가져다 줘. 네, 어머니. 식사가 끝나고 모두 거실에 모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다 모았어.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시아버지는 5년 전 돌아가셨고 시어머니는 혼자 살고 계셨어요. 최근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을 자주 다니셨죠. 엄마 지난주에 병원 갔잖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누가 옆에서 좀 챙겨줘야 한대. 혼자 살면 위험하다고. 엄마, 그럼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모시면 되잖아요.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그게 한 달에 얼마인 줄 알아? 300만 원이야, 300만 원. 그 돈이면 너희 학원비 되는데 보태지. 시어머니는 손주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지혜야. 네, 어머니. 너 병원 일 좀 쉴 수 있지.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수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아니, 들어봐. 선경이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맡았고 태준이는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지혜는 간호사잖아. 병원이 어디 한 곳이니 그만두고 다른 데서 다시 시작하면 되지. 어머니, 제가 일하는 곳은 대학병원이고요. 15년 경력이 있습니다. 그만두면 경력이 뭐가 중요해?
가족이 더 중요하지. 너도 시어머니 모시는 게 며느리돌이 아니니. 신우이 선경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동생 태준이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고요. 지혜야, 넌 원래 착하잖아. 엄마 말 잘 듣잖아. 이번에도 좀 양보해줘. 저는 민수를 봤습니다. 남편은 눈을 피했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생각은 무슨 다음 주부터 엄마랑 같이 살아야 해. 짐 싸와. 어머니, 그건 좀 갑작스럽습니다. 병원에 사직서 내려면 최소 한 달은. 한 달? 그럼 그때까지 엄마 혼자 죽으라는 거야? 너 정말 매정하구나.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이래. 분위기가 최악이었습니다. 신우이와 시동생은 여전히 침묵했어요. 어머니, 저는 지혜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민수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닥쳐. 엄마가 아픈데 네 처편만 드니 네가 그렇게 키웠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머리가 아파서요. 지금 도망가는 거야 정말 너무하네.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민수가 따라왔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괜찮아요. 저도 생각 좀 해볼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15년간 시댁일을 도맡아 했어요. 시아버지 병원 간호도 제가 했고 명절 준비도 항상 저였죠. 신우이는 이혼했다는 이유로, 시동생은 사업한다는 이유로 면제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 직장까지 포기하라고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야, 엄마야. 너 지금 어디야? 왜 말도 없이 가버렸어? 어머니 기분 진짜 상하셨어. 신우이였습니다. 언니, 저 지금 좀 쉬고 싶어요. 지혜야, 나도 이해해. 근데 엄마가 진짜 아프시잖아. 네가 좀 도와주면 안 될까? 나는 정말 회사 일이 바빠서. 언니는 안 바쁜 적이 없으셨잖아요. 뭐 지금 내가 거짓말한다는 거야.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가 왜 항상 제가 양보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혜야, 너 결혼해서 시집 식구 된 거잖아.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곧 시동생한테서도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태준이에요. 누나한테 들었는데 형수님이 좀 화나신 것 같다고. 태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네, 저요. 어머니 모시는 거. 너는 아들인데 왜 안 하니? 아, 그게 저는 지금 사업이 중요한 시기라서요. 투자 유치도 해야 하고. 그래, 알았어. 전화를 또 끊었습니다. 밤 10시 민수가 퇴근했어요. 남편은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한테 전화 47통 왔어. 네가 전화 안 받는다고 난리야. 그래서요. 여보, 나도 네 입장은 이해해. 근데 엄마가 진짜 아프신 건 사실이잖아. 그럼 당신이 모시세요. 내가 어떻게, 나는 회사 다녀야 하잖아. 저도 병원 다녀야 해요. 여보, 그게 똑같아. 내 월급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 거잖아. 제 월급은요, 저는 한 달에 350만 원 받아요. 집 대출금 갚는데 제 월급이 절반 들어가는 거 알죠?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형들은요, 왜 성경 언니랑 태준이는 안 하는데 저만 해야 해요? 누나는 이혼하고 힘들잖아. 태준이는 아직 어리고. 어려요. 34살인데 저보다 6살 어린 것뿐이에요. 여보, 제발. 나도 힘들어. 엄마랑 너 사이에 끼어서 진짜 미칠 것 같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생각해 볼게요. 근데 하나만 물어볼게요. 응. 제가 일을 그만두면 당신이 제 월급만큼 저한테 줄 수 있어요. 매달 3부 50만 원요. 그게 우리 집 살림비도 빠듯한데. 그럼 어떻게 일을 그만둬요? 저도 제 돈이 있어야 사는데.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휴대폰에는 문자가 계속 왔어요. 지혜야, 엄마 오늘 병원 가야 하는데 누가 데려가? 네가 와야지. 지혜야, 엄마 약 먹을 시간인데 깜빡했어. 네가 있었으면 챙겨줬을 텐데. 지혜야, 엄마 밥 먹기 싫어. 네가 해준 밥이 먹고 싶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동안 시댁에서 온 전화와 문자는 52통이었습니다. 모두 무시했죠. 어느 날 오후 민수한테서 급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엄마가 쓰러졌어. 지금 응급실이야.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근무 중이었어요. 어떻게 쓰러지셨는데?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셨나 봐. 혼자 계시다가 성경 언니한테 연락했어요. 했어. 근데 누나가 회의 중이래. 태준이는 부산 출장이고. 그럼 당신이 가세요. 나는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 중이야. 저도 지금 중환자실 근무 중이에요. 제가 빠지면 다른 간호사가 혼자 환자 10명을 봐야 해요. 여보, 제발 엄마가 너를 찾고 있어. 어머니가 저를 찾아요. 정말요. 제가 일 그만두고 모시라던 그 어머니가. 지금 그게 중요해. 사람이 응급실에 있는데. 중요하죠. 저도 사람이거든요. 제 일도 중요하고 제 환자들도 중요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후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지혜야,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응급실에 계신데 왜 안 와? 언니는 왜 안 가요? 나는 지금 회의가, 저도 근무 중이에요. 더 중요한 회의가 있으세요. 야, 박지혜, 너 지금 버릇없게 왜 이래? 시어머니가 아픈데 며느리가 안 가는 게 말이 돼. 그럼 딸은 안 가도 돼요. 친딸보다 며느리가 더 가까워요. 신우이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니, 저도 이해해요. 언니 바쁜 거. 근데 저도 바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어머니가 저보고 일 그만두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언니나 태준이가 그만두는 건 어때요? 그게 말이 돼. 나는 팀장이고. 저는 15년 차 수간호사예요. 제 경력도 중요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집에 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대. 혈압 때문이었어. 다행이네요. 여보. 네. 엄마가 나한테 그러시더라. 네가 정말 섭섭하시대. 저도 섭섭해요. 응. 전 15년 동안 시댁 일을 다 했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 음식 준비한 거 저예요. 조문객 200명 오는데 혼자 준비했어요. 선경 언니는 아이들 돌봐야 한다고 안 했고, 태준이는 군대 갔고요. 당신은 회사 일 때문에 바빴고, 민수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명절마다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한 것도 저예요. 시어머니, 생신 제사, 모든 거 다요. 그런데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 못 들었어요. 오히려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잘못됐다고만 들었죠. 여보, 이제 제 일까지 포기하라고요. 그럼 전 뭐가 돼요? 그냥 가정부예요. 월급도 안 받는 가정부. 그런 뜻이 아니었어. 엄마도 그런 뜻이. 그럼 무슨 뜻이에요? 말해봐요. 성경 언니는 이혼했다고. 면제 태준이는 사업한다고 면제. 당신은 회사 다닌다고 면제. 저만 간호사니까 그만두라고. 그게 공평해요. 민수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여보, 내가 엄마한테 다시 얘기해 볼게. 아니요, 제가 직접 얘기할게요. 다음 날 저는 병원에서 퇴근한 후 시어머니가 계신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일반 병실에 누워 계셨어요. 어머니, 오, 왔니? 이제야. 네, 일 끝나고 왔어요. 시어머니는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너 요즘 왜 이러니?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안 읽고. 내가 뭘 잘못했어? 어머니, 저도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 어머니는 제가 뭘 잘했다고 생각하세요? 전 15년 동안 시댁일을 했어요.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근데 단 한 번도 칭찬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저 당연한 거였죠. 며느리니까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이에요. 제 일이 있고 제 인생이 있어요. 성경 언니랑 태준이는 자기 인생이 중요하니까 일을 못 쉰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제 인생은 중요하지 않나요? 그게 성경이랑 태준이는 상황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다들 자기 일이 중요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야, 박지혜. 네가 지금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니? 아니요. 저는 제 입장을 말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돌아 누웠습니다. 아, 나가.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리고 어머니. 요양보호사 선생님 알아보세요. 제가 좋은 분 소개해 드릴게요. 한 달에 3만 원이지만 제가 하는 것보다 전문적이실 거예요. 저는 간호사지 요양보호사가 아니거든요. 너 정말...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한테 뭐라고 한 거야? 사실대로 말했어요. 여보, 너 이러다가 이혼하자고 할 거야. 그 말에 저는 멈춰 섰습니다. 당신이 이혼하고 싶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저를 지지해 주세요. 제 편이 돼 주세요. 전 당신 가족이잖아요. 당신 엄마만 가족이 아니라 저도 가족이에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친정에 전화했어요. 어머니께서 받으셨습니다. 엄마 나야. 지혜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엄마 나 힘들어. 그리고 저는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넌 잘못한 거 없어. 응. 네가 시댁일 한 것도 맞고 네 일도 중요한 거 맞아. 근데 사람들이 네가 착하다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야. 이제 네가 좀 단단해져야 해. 엄마, 네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둬. 근데 억울해서 그만두는 건 안 돼. 네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면 하지 마. 어머니의 말씀에 힘이 났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시댁에서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민수도 저한테 말을 거의 안 했어요. 어느 날 신우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혜야, 나야. 네, 언니. 저기, 엄마가 퇴원하셨는데 집에 혼자 계시거든. 근데 좀 어려우신 것 같아. 그래서요? 태준이가 요양보호사 알아봤는데 한 달에 400만 원이래. 생각보다 비싸더라고. 제가 소개해드린다고 했었는데 연락 안 하셨잖아요. 그게 엄마가 자존심 상하신다고. 그럼 어쩌라고요? 신우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지혜야, 제발. 한 달만 도와줘. 우리가 돈을 모아서 요양보호사 비용 마련할 테니까. 언니, 저는 일 안 쉬어요. 알아. 그냥 퇴근하고 가끔 들러주면 안 될까, 제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니, 제가 조건 하나 내도 돼요. 뭔데? 어머니께 사과받고 싶어요. 제대로 된 사과요. 그리고 앞으로는 제 일을 존중해 달라고요. 제가 바쁘면 못 간다고 해도 이해해 달라고요. 그건 엄마 성격에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저도 못 도와드려요. 언니, 저는 더 이상 당연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틀 후 민수가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여보, 왜 엄마가 너한테 전화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받을 수 있어? 무슨 전화요? 그냥 받아줘. 응. 저는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혜야, 네, 어머니. 시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한참 후에야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네. 내가 네 입장을 생각 못했어. 너도 힘들었구나.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나도 며느리살이 했거든. 네 시할머니가 나한테 엄청 심하게 하셨어. 그래서 내 며느리한테는 그러지 말아야지 했는데 나도 모르게 똑같이 하고 있었나 봐. 어머니, 지혜야, 내일 그만두지 마. 넌 능력 있는 간호사잖아. 내가 잘못 생각했어.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 좀 소개해 줄래? 돈은 내가 낼게. 연금 있으니까. 네, 제가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고 민수를 봤어요. 남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내가 한참 얘기했어. 네가 15년 동안 한 일들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형이랑 동생한테도 전화했어. 뭐라고요? 우리 집 일은 우리 셋이 똑같이 분담하자고. 엄마 병원비도 셋이서 나눠내자고. 지금까지 너한테만 맡긴 거 미안하다고.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나도 미안해.
진작 네 편이었어야 했는데. 다음 주 저는 시어머니 댁에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경력 10년의 베테랑이셨어요. 어머님, 이분이 김 선생님이세요. 제가 병원에서 같이 일했던 분인데 정말 실력 좋으세요. 그래요, 잘 부탁드립니다. 시어머니는 한결 편안한 얼굴이셨습니다. 지혜야, 네가 가끔 들러만 줘도 돼. 무리하지 말고. 네, 어머니. 주말에 올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가 누나한테도 전화하셨대. 앞으로는 명절 준비도 같이 하자고. 정말요? 응. 태준이도 시간 내서 병원 모시고 가기로 했대. 다행이네요. 여보, 나 하나만 물어봐도 돼. 뭔데요? 너 정말 이혼하고 싶었어. 저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근데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생각했어요. 전 당신이 좋아서 결혼했지. 무료 가정부가 되려고 결혼한 게 아니거든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할게, 진짜로. 그래야죠. 몇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보호사 선생님과 잘 지내셨어요. 시누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뵙고 시동생도 2주에 한 번은 들렀습니다. 저도 주말마다 찾아뵈었고요. 명절이 다가왔을 때 시누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혜야, 이번 추석은 우리 셋이서 준비하기로 했어. 너는 그냥 와서 먹기만 해. 15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인정받는 기분이었어요. 추석 당일 시댁에 갔을 때 시누이와 시동생이 부엌에서 땀을 흘리며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잘 모르겠는데 지혜야, 이거 좀 알려줄래? 저는 웃으며 들어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지혜, 시키지 마. 오늘은 지혜가 쉬는 날이야. 괜찮아요, 어머니. 같이 하면 더 재밌어요. 식사를 마치고 모두 거실에 앉았을 때 시어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또 무슨 일인가 싶어 긴장했는데 시어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지혜야,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진작 망가졌을 거야. 내가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아. 어머니. 그리고 선경아, 태준아. 너희도 앞으로 지혜한테 좀 잘해라. 지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시누이와 시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혜야, 나 요즘 깨달았어. 공평하게 해야 한다는 거. 한 사람한테만 모든 걸 맡기면 그 사람이 떠나. 그러면 다 무너지는 거야. 어머니, 감사합니다. 내가 늦게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앞으로는 우리 가족 모두 똑같이 책임지자. 알았지? 네, 엄마. 네, 어머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말했어요. 여보, 네가 그때 집을 나가길 잘한 것 같아. 왜요? 그때 안 그랬으면 우리 가족 계속 널 당연하게 생각했을 거야. 네가 용기 내서 안 되라고 말해줘서 고마워.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배웠어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것도 좋지만 나 자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요.
맞아. 넌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이제 좀 편하게 살자. 그래요. 하늘을 보니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웠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인생이 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착한 며느리가 아니라 당당한 며느리로.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으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제 저는 알아요. 가족은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모두의 존중 위에 서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존중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용기 내서 말해야 얻을 수 있다는 것도요. 그날의 제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자리를 떠난 것, 전화를 받지 않는 것, 제 입장을 분명히 말한 것, 모두 옳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이기 전에 박지혜라는 한 사람이니까요. 제 인생의 주인공이니까요.